전설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손님들 안녕하세요. 편안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창덕궁의 달맞이 연꽃 전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전설은 궁중의 정서적 상징과 은유 그리고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들인 재미있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만담 할배와 함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만담 할배 목소리에 큰 힘을 준답니다. 창덕궁 후원 깊은 곳 너른 숲길을 따라가면 작은 돌다리가 나오고 그 아래로 맑은 물이 졸졸 흐릅니다. 돌다리를 건너 조금 더 들어가면 소담한 연못 하나가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내죠. 연못의 이름은 부용지. 물가에 핀 연꽃이 부영화처럼 고운 빛을 낸다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연못 한켠에는 기둥 8의 지붕이 얹힌 작은 정자, 애련정이 서 있습니다. 연꽃을 사랑하는 정자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조선의 임금 정조대왕이 즐겨 찾던 쉼터였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솔솔 불고 새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면 달빛이 물결 위로 흘러내려 궁궐에서도 가장 고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느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후원에는 일찍이 가을 기운이 내려앉아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바쁜 정사를 마친 정조는 홀로 애련정에 들렀습니다. 별빛이 총총 박힌 하늘 아래 큰 보름달 하나가 동쪽 숲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난간에 팔꿈치를 꿰고 연못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맞은편 버드나무 그림자 사이에 하얀 옷자락이 살랑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린 나뭇잎인 줄 알았죠. 그러나 달빛에 드러난 모습은 분명 젊은 궁녀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숨소리조차 미안하다는 듯 가만히 서서 연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칼은 비녀 하나로 느슨히 올려 꽂았고 손에는 작은 흰 보자기를 살포시 쥐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시든 연꽃 한 송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정조의 가슴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인지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여인을 부르면 달빛과 함께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어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짧은 물 한 개가 스르르 피어올랐고 여인의 모습은 서서히 흐리지더니 연못 수면에 스며들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조는 깜짝 놀라 애련정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금세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풀잎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신비로운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정조는 대간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훈에 들어온 자가 있었느냐?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없었나이다 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조의 마음은 연못에 던져놓은 돌처럼 잔잔히 가라앉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애련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은 어젯밤보다 더 밝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인은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지요. 정조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곳을 누구도 허락 없이 드나드는 것이냐? 그대는 누구인고? 여인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속삭임처럼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옵니다. 순간 찬 기운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지만 정조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묻고 있는 게 아니냐? 어찌하여 한밤중에 이 연못을 떠도는 것인고?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비추자 고운 얼굴에 스며든 슬픈 눈빛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궁에서 살다간 이름 없는 궁녀이옵니다. 연꽃을 돌보던 일을 맡았지요. 하지만 연꽃을 꺾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 밤으로 쫓겨나 차가운 비를 맞으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조차 해보지 못한 채 외롭게 떠나야 했지요. 정조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곡식 한 톨, 꽃 한 송이도 이유 없이 꺾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궁중법도가 오히려 한 사람의 숨결을 꺾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었느냐?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초가을 풀벌레 울음처럼 작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연못에 피어있던 연꽃의 향이 제 마음을 묶어두었나 봅니다. 달빛이 고요한 밤이면 저는 연꽃을 찾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순간 정조의 마음속에도 작은 연꽃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임금이란 사람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라고 하늘에 맡긴 자리라는 스스로의 다짐이 다시금 뜨겁게 살아났습니다. 그래? 그럼 짐이 듣겠다. 그리고 기억하마. 그대 이름을 잊지 않겠다. 여인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궁녀일 뿐이옵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저처럼 아무 잘못 없이 벌을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이들의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곳을 혼자만의 쉼터가 아니라 그런 이들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남겨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저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 흰 안개가 또 한 번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보자기를 살며시 풀어 시든 연꽃을 연못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달빛은 어느 곳이든 비추지만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 더욱 빛난답니다. 연꽃은 물결을 따라 조용히 떠내려갔고 연의 모습도 안개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연못과 버드나무 잎새가 슬며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는 애련정 곁에 작은 돌비 하나를 새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이곳에서 달빛을 보거든 물결 위에 떠드는 이름 없는 마음을 헤아리시라. 부용지의 밤은 다시 깊어졌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정자 지붕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연못은 지난 봄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애련정을 찾았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있으면 물결소리 너머로 조용한 숨결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여인의 흔적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달빛 아래 기다려도
연못 건너편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정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다시는 안 나타날 셈이냐? 아니면 그동안 내가 듣지 못했던 억울한 목소리를 대신해 나타난 것인가? 그 말 끝에는 왕의 외로움과 인간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조는 궁 안에서 연못을 오래 돌봐온 늙은 궁녀 한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용지에 오래 있었으니 너는 알겠구나. 혹시 그 연못에 남겨진 이름 없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고? 궁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궁녀 하나가 있었사옵니다. 연꽃을 유난히 좋아하던 아이였지요. 매일 새벽마다 꽃잎에 맺힌 이슬을 닦아주며 연꽃에게 이름을 붙여주던 아이였습니다. 오,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도 아이는 작은 연꽃 하나를 꺾어 보자기에 담아왔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이 안쓰럽다며 돌벼러 했던 것인데 어명에 반한 일이라 하여 감찰들이 아이를 궁 밖으로 내몰아 싸웁니다. 단 한 번의 변명도 듣지 않은 채였사옵니다. 정조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세운 법과 도리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 이름이 무엇이더냐? 궁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조차 궁 기록에는 남지 않았사옵니다. 모두가 곧 잊힐 존재라고 여긴 탓이겠지요. 하지만 전하,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연꽃을 놓지 않았사옵니다. 저는 지금도 부용지 연못 아래 그 연꽃과 아이의 마음이 함께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조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애련정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임금이 되기 전 어린 세손 시절 누군가 뒤뜰에서 조용히 연꽃에 물을 주고 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 같은 몸짓으로 조심스럽게 꽃잎을 닦던 그 손길. 그때는 그저 궁녀 중 한 명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마음 한쪽에 연꽃이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그렇게 지나간 기억과 현재가 겹치며 정조는 다시 연못가를 돌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바람이 없어야 할 시간에 연잎이 살짝 흔들렸고 멀지 않은 곳에서 마른 나뭇잎 밟는 소리처럼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발자국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연못 옆 고요한 숲길, 비탈진 풀숲을 지나 어느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하얀 옷자락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급히 따라 나섰지만 바위 뒤에 이르렀을 땐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물가에 남겨진 발자국만이 촉촉한 흙 위에 조용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연못 끝자락에 갑자기 끊겨 있었고 이후의 자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 혹은 허공으로 사라진 듯. 정조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는 진심으로 연못을 떠나지 못한 게로군. 짐이 늦게서야 그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이 야속하구나. 그 순간 가느다란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연못 건너편 애련정의 등불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정조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내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애련정 아래 작은 비석 하나를 새기게 하여라. 며칠 뒤 작은 돌판 하나가 애련정 옆 나무 아래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어야 들리는 마음이 있고 달빛이 깊어야 비치는 눈물이 있다. 공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의 글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었지만 정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조는 다시 애련정에 앉아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볕이 수변으로 부드럽게 감쌌고 연잎 사이에는 작은 꽃망울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조용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하, 제 발소리를 기억해 주셨군요. 정조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애련정 기둥 옆 달빛을 타고 내려온 듯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없이 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평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짐은 아직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느니. 여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꽃이 피는 이유를 먼저 들어보시련지요. 달빛 아래 연못 위에는 불안개가 피어올랐고 두 그림자가 조용히 연잎 사이로 나란히 번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 안에서는 달빛이 깊은 밤마다 작은 연꽃 그림자 하나가 애련정 주위를 맴돈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그 소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때로 말처럼 더 오래 남는 발자국이 있다는 것.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잊힌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연못 위를 어루만지던 밤이었습니다. 정조는 애련정의 난간에 기대어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아주 부드럽고 연꽃 위에 맺힌 이슬처럼 속삭이듯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기척, 물가 너머 익숙한 옷자락이 숲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정조는 서둘러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지요. 그대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제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여인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옅은 안개 속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낱 환영이 아닌 살아있는 마음의 기척이었습니다. 정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여인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눈빛으로 마치 오래 기다림 끝에 마음을 전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를 정말 기억하시는지요? 그 무릎은 단순히 기억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존재로서, 한 마음으로서 세상이 외면한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은 어릴 적 연못가에서 연꽃을 바라보던 그대의 그 눈빛을 기억한다. 그대는
궁중의 수많은 얼굴 중 단 하나였지만 나는 그날 그 눈길을 마음에 담았느니.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전하가 혼자 정자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이 마치 연못의 달빛처럼 고요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자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가 제 하루의 위안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말들이 흐르지 않고도 전달되는 오래된 인연처럼 편안했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떠나게 된 날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줄 수 있겠느냐? 여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연못가를 돌며 시든 연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연꽃 하나가 시들어가고 있어 꺾어 품에 넣었지요. 다시 물에 담그면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흐르지 않은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찰이 저를 보았습니다. 궁의 법도에 따라 연못을 꺾은 죄라며 저를 끌고 나갔지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연못에 떨어진 바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보다 법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정조는 가슴을 움켜쥐듯 손을 모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 그 무게가 그 순간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었거늘. 하지만 전하, 제가 바랐던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정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짐은 듣고 있다. 지금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여인은 그제야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바람보다 가볍고 물결보다 투명했습니다. 전하, 그 연꽃은 결국 시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꽃을 돌보며 이 궁에서 지난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꽃으로 남아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정조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귀 하나를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진흙에서 피어나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억울함 속에도 마음은 빛날 수 있다. 여인은 그 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연못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그날 시들었던 것과 똑같은 연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제 이름은 연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겠지만 연못은 제 향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고 여인의 옷자락이 연꽃처럼 휘날리며 연못 수면 위로 가볍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조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이름 없는 마음은 애련정의 공기 속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연꽃을 꺾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꽃을 바라보거든 그 꽃이 품은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라. 그날 밤 이후
정조는 더 이상 애련정을 임금님의 휴식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름 없는 마음이 머무는 자리, 억울함도 소망도 조용히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백성의 연못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그 아침 옥새가 놓인 책상 위에 직접 글을 한 줄 써 붙였습니다. 다스림이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문장은 조정의 풍토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은 그저 법에 따라 일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를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정문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제 억울함을 들어주옵소서.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조는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너의 말을 오늘은 내가 듣겠다. 사람들은 놀랐고 감동했고 조선의 법도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감찰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답을 주었고 억울한 자의 서류는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전하께선 말을 들어주는 임금이시다 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조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용지와 애련정을 백성에게도 열어주시오. 종신들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하, 그것은 궁궐 깊은 곳 왕실 전용의 쉼터 아닙니까? 하지만 정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달빛은 누구에게나 비추는 것이요. 그 연못도 이 나라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담아야 하오. 그리하여 마침내 한 통의 교지가 반포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창덕궁의 후원을 개방하라. 애련정과 부용지를 찾는 자는 누구든 그 마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첫 개방의 날 궁궐 안쪽에 작은 문이 활짝 열렸고 연못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레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연잎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고 노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저 연꽃이 있는 줄도 몰랐네. 그런데 이토록 고운 곳이 있을 줄이야. 정조는 멀리 청자 안에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연못가에 다가가 연꽃 하나를 오랫도록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꽃이 누군가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곁에 듣고 있던 궁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요,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궁녀 한 분이 이 연못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렸다 하더군요. 정조 임금께서 그 사연을 들으시고 부용지를 모두에게 열기로 하셨답니다. 여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정말 그분의 혼이 아직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연못 위의 안개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달빛이 그 안개를 조용히 쓰다듬듯 내리자 애련정이 기둥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골룡포 자락, 다른 하나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 두 그림자는 서로를 향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마주 잡지도 말도 나누지도 않았지만 그들 사이엔 묵은 인연의 숨결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궁녀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달빛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녀는 그 옛날 정조가 직접 새긴 작은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그 비석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어야 들리는 마음이 있고 달빛이 깊어야 비치는 눈물이 있다. 부영진은 어느덧 달맞이 연못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연못 속에는 말없이 살아간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마음으로 품었던 임금의 사연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여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달빛 아래 물결을 보면서 문득 말하곤 했습니다. 저기 저 연못, 꼭 누군가 웃고 있는 얼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저 연못처럼 사람들 마음을 담아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에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잊고 누군가는 기억하지만 진심으로 남긴 마음은 결국 세상 어디엔가 반드시 피어난다는 걸 그들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창덕궁의 깊은 숲, 그 안에 숨은 부용지 연못은 오늘도 달빛을 받아 조용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홀령도,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은 임금의 뜻도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답니다. 네, 창덕궁은 조선의 제2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어진 대표적 궁궐이지요. 그 중에서도 후원은 왕과 왕비, 왕족들이 사적으로 거닐면서 사색하던 정원으로 그 안에 위치한 부용지는 연꽃이 피는 연못입니다. 또한 연못가에 위치한 애련정은 정조대왕이 연꽃을 사랑하는 뜻으로 세운 정자이고요. 부용지와 함께 달빛이 아름답게 비추는 장소로도 유명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지요. 네,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전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